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4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표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했는데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IT 산업의 기반이 될 만한데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업화는 늦었지만은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가 조선일보에서 만들어서 이 컴퓨터 보급 운동을 벌이기도 한 시절이 전두환 노태우의 집중 투자, 정보화 기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뒤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보화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변화를 잃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은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절박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AI 예산보다 3배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하여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급 인재 1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 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정부의 목표인 3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에이펙 성공 비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비장한 결의로 임했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깥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서 좀 허전하군요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정 방향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 추진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제 84조를 해석을 해가지고 헌법제 84조에 따라서 어차피 재임 기간 중에는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재명 관련 재판은 중단될 것이고 이것을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좀 유예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짓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고 그동안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의대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전력 투구했던 것도 이제 좀 허무하게 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사라졌으니까 전국의 경색이 다소 풀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여유를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나라도 편해지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 연설도 그런 자신감을 잘 보여주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AI 그리고 통상 문제 이런 게 주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면은 앞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대한 비전을 만들어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하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근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발전하는 열차가 출발했는데 아무리 타라고 보내도 그 열차를 타지 않고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니냐. 역사의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니냐. 역사의 패배자에서 이제는 역사의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별로 모양이 좋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